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이후에는 처음으로 대표팀의 은퇴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며 솔직한 심정을 밝힌 인터뷰, 굉장히 큰 파장을 한국 축구계에 남기고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막장 운영에 경종을 울린 이번 손흥민 선수의 직언의 이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준TV에서 취재한 독점 정보, 그리고 국내 유력 매체들의 독점 보도들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월 A매치 소집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경기, 풀럼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 이후 한국 취재진과 만나 가진 믹스존에서의 별도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만 했다면 대표팀을 그만뒀을 것이다 라는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풀럼과의 경기 자체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던 0대3의 참패였고,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패배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쓴소리를 구장으로서 남기면서 영국 언론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잔인한 발언을 했다라고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심정적인 부분들이 대표팀의 상황과도 연결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풀럼전 마치고 나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대표팀에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멈췄다가 생각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글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 대표팀은 항상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고 저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 자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다. 이 얘기는 내가 대표팀을 계속 하는 것은 내가 대표팀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떠나서 대표팀에 헌신하고 대표팀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대표팀에 있는 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개인만 생각한다면 그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나 나의 개인적인 몸 상태나 나의 개인적인 또 심정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생각을 한다면 내가 대표팀을 은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만 했다면 그만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런 선택을 난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나이상으로도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이 나이에 앞서서 이미 과거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을 맡았던 박지성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는 이미 이 시점 이전에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을 은퇴했었고 소속팀에 조금 집중을 하다가 자신의 프로 경력을 마무리했던 것인데,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또 몸 관리를 잘 해왔고, 또 현재도 전성기 수준의 몸 상태와 경기력, 오히려 계속해서 매년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몸 상태의 이유로 대표팀을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본인의 이러한 몸 상태와 커리어를 더 오래 지속하려면 유럽과 아시아를 빈번하게 오가면서 이런 시점에 오히려 대표팀에 가지 않고 쉬고 휴식하고 회복하고 또 소속팀의 전술훈련도 함께 하면서 본인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 대표팀에서 은퇴하는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꼭 이기적인 선택인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대표팀의 각종 출전 기록, 득점 기록, 대표팀의 각종 메이저 대회를 소화하면서 충분히 대표팀에 헌신을 해왔다. 이러한 커리어를 만든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경력의 말기, 황혼기에는 본인의 커리어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몸 관리도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인품과 소양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나만을 위해 나의 커리어와 나의 명예와 나의 혹은 부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한국 대표 선수로서 이뤄왔고 한국 국민들에게서 받은 인기와 지지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항상 대표팀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방금 말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축구 팬분들하고 약속했던 것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능력이 되는 안에서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팬분들만 생각했고 한 번은 꼭 웃게 해드리고
해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대표팀의 은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 커리어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커리어를 만들어준 팬들을 한 번은 웃게 만들고 싶다, 즉 우승을 안기고 싶다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컵에서 만약 이번에 우승을 했다면 저는 다음 아시안컵을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번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뛸 수 있다. 그렇다면 그 6개월 뒤쯤에 열릴 2027년 1월에 사우디 아시안컵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 커리어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회까지는 어떻게 됐거나 이제 헌신을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인생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개인의 의지, 개인이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한 은퇴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던 인터뷰인데요. 하지만 이 인터뷰 안에서 본인이 대표팀의 은퇴까지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또 치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팬들을 꼭 웃게 해드리고 싶었고, 아직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즉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암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2024년이고 월드컵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고 2026년 여름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나아가 2027년 1월 사우디 아시안컵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커리어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손흥민 선수도 30대 중반을 실제로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때를 목표로 또 한 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팀 소집을 앞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대표팀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이다, 또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오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 잘 알고 들어와야 할 것 같다라는 말로 새로운 이제 대표팀의 선수들을 만나기 전인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동료나 선수단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축구의 역사적인 인물이 주제 무리뉴 감독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뭐 토트넘에서 뭐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지금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또 과거의 포체티노 감독 등 축구의 명장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진 각각의 특색과 장점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좀 면모라든지, 혹은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향후의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질문에 답한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또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긴 그런 대단한 인터뷰였다,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끝으로 대표팀이라는 곳은 와서 경험을 쌓으러 오는 곳도 아니다, 즉 뭐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다, 내가 대표팀에 와서 이거 배워가야지, 뭐 해가야지, 개인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천만 국민들이 보고 응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훈련 자세, 경기에 임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100% 이상이 돼야 한다. 즉 프로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팀이 실력이 좀 모자라고 상대팀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적으로, 전술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하면 약팀도 강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축구라는 스포츠가 인기를 많이 또 갖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제일 큰 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실력으로 우리보다 높은 상대를 이길 수가 없고, 심지어 실력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팀도 이길 수 없는 게 축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은 특히나 이런 100% 이상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왜냐면 나라를 대표하고 또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자되고 또 국민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운영되고 축구라는 종목이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면서 또 축구 선수들이 축구 산업적인 면에서도 큰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하며, 소속팀은 뭐 별개의 문제, 구단에서 물론 그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표팀은 실제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다 5천만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손흥민 선수가 이 말을 한 것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꼰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와는 다른 얘기예요. 대표팀에 왔다면 그 자세가 달라야 된다. 군기라는 말을 떠나서 이건 군인 군대 문해가 아니라 나의 진정성과 나의 소명의식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대표팀에 왔다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뛰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본인의 인생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 대표팀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팀에 와서 나라를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했다면 나의 개인적인 그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나 행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뭐 대표팀이라고 해서 각 잡고 있고 뭐 그 훈련만 해야 되고 이랬단 얘기는 아니에요. 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이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지만은
결대로 대표팀의 운영과 대표팀의 훈련과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다시 대표팀에 돌아가고 또 중요한 두 경기가 있는데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선수들을 잘 통제하고 선수들과 잘 많은 얘기를 나눠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고참이 아니라 대표팀의 주장이거든요. 통제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간다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이 스스로 제어하고 또 규율을 갖추고 대표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뭐 사실 대표팀의 감독도 있고 코치진도 있는데 선수들의 규율을 아시안컵 기간 동안 잡으려고 했던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나 좀 방임적인, 자유가 아닌 방임에 가까운 대표팀 선수단의 운영을 가져갔고, 이에 더해서 협회 행정 파트, 운영 직원들까지도 스태프들까지도 이렇게 선수들의 규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 어떻게 보면 악영향 정도가 아니라 일탈을 조장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많은 뭐 국내의 스포츠 신문과 매체들이 보도를 해왔는데 바로 이 카드 도박 사태의 핵심자로 알려진 전직 운영팀장이 카지노 칩을 가져와서 선수들과 카드 게임을 했다는 부분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이 대표팀의 홈 유니폼까지 빼돌려서 아시안컵 기간 중에 홈 유니폼의 수량 부족 문제 등이 생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게 뭐 아직 조사가 완료가 돼서 유죄라든지 뭐 이런 잘못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보도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 듣기로도 저희가 별도의 또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우리가 조별리그 때 요르단과 경기할 때도 이제 빨간색 홈 유니폼을 입었고 또 상대 팀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4강전에서 원정 유니폼을 입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원정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 슬쩍슬쩍 직원이 홈 유니폼을 돈 주고 팔았다. 몰래 빼돌려서 팔았다. 그래서 막상 이제 4강까지 왔을 때 유니폼의 수량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원정 유니폼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정 유니폼을 많이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입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협회는 공식적인 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뭐 현수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을 했던 협회가 이 정말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조사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역시 저희가 취재된 독점적인 내용인데 이 사태와 관련됐던 그 인물이 바로 지난 9월과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표팀의 친선 경기 조율 과정에서도 잘못된 판단 혹은 잘못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유도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가 튀니지와 홈에서 친선 경기를 치렀잖아요. 튀니지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준비하던 팀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강호인 한국과의 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튀니지를 돈 주고 초청해서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 4대0의 완승을 거뒀었는데요. 사실 튀니지는 먼저 우리와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접촉을 해온 팀이었다고 합니다. 9월 달에 튀니지에 와서 내지는 유럽에 와서 친선 경기를 갖자. 튀니지가 홈인 상태로 튀니지가 한국 대표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치르는 형태로 추진이 됐는데 이 추진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홈 유니폼을 빼돌려서 뭐 이런 의혹, 카드 도박을 할 때 칩을 가져왔다는 그 인물이 조금 이제 관여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튀니지를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튀니지를 안방에서는 홈 2점을 누리면서 뭐 또 우리가 홈에서의 뭐 시차 문제라든지 체력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승을 거뒀는데, 만약 이 튀니지를 원정에서 상대했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결코 쉽게 풀어갈 수 없는 경기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우리가 뭐 아시안컵에서 만나게 됐던 사우디와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고 뭐 웨일스도 뭐 좋은 상대 팀이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 좀 이제 혹은 적진에서 튀니지를 경기해보는 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 10월 A매치 같은 경우 평가전을 아예 또 원정으로 유럽에 가서 치르길 원했다고 합니다. 베트남과의 경기가 실제로 우리가 대승을 거뒀고 동남아시아 팀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결국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을 모두 대승으로 이어가면서 이게 우리에게 좋게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시안컵 준비 과정에는 독이 됐던, 좀 큰 도움이 안 됐던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기에 협회 수익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튀니지전을 원정으로 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대표팀이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클린스만 감독의 방만한 운영과 또 협회 직원이 카지노 칩을 가져왔잖아요. 보도된 내용과 또 취재된 내용을 보면은 이 지원 스태프와 선수단 사이에 조금 이제 오해도 있었고 마찰도 있다 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지원 스태프와 대표팀 선수들이 함께 휴게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화해라기보다 이제 분위기를 좀 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진 게, 저희가 뭐 이전에도 살짝 소개를 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운영팀장이 대표팀 선수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대표팀 협회와 선수단 사이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의사 전달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
경기장인데 이렇게 카드 게임은 함께하고 뭐 탁구도 함께 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묵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떤 요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선수들과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 게임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게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는 풀리지 않은 것이죠. 결국엔 협회가 왜 대표팀을 최전선에서 지원해야 하는 스태프를 이런 인물들로 배치했고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되돌아봐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클린스만 감독조차도 이런 규율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 협회의 이제 직원들의 이제 관리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 탁구 게이트 역시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회 직원도 탁구를 쳤고 그날 탁구를 치는 현장에도 직원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자유시간을 줬던 그런 부분들 식사 시간에 대한 부분들 뭐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된 부분들 때로는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의기투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룸서비스를 마음대로 또 시켜 먹어도 되는 이런 부분들 몸이 정말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팀의 단합력을 길러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운영되게 됐던 것은 클린스만 감독뿐 아니라 협회의 지원팀과 관리팀과 스태프 전체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선수들의 개인적인 행동을 조금 자중하자고 했을 때 선수들의 심정이 좀 왜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협회 직원이나 또 감독도 괜찮다고 했는데 주장이 왜 꼰대처럼 나이 많은 선배가 왜 이러지? 라는 분위기를 누가 조장했느냐? 결국에는 협회가 조장한 것이 아니냐? 클린스만 감독과 협회 직원과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정몽규 회장의 잘못이 아니겠느냐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혼자 통제하고 규율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좀 악역을 자처해야 되는 상황까지 돼버렸고 그러면서 선수단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측면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아시안컵의 막장 운영의 모든 근원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있고 대한축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조차도 올림픽 예선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부임하게 됐기 때문에 여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팀은 3월 18일에 이제 파주 NFC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국내의 한 호텔에서 이제 소집을 하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경기장을 이제 대관해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협회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 선수를 새롭게 선발을 했는데요. 엄원상 선수가 부상으로 하차하게 되면서 전북현대의 송민규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태국과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경기 만석됐죠. 전원 매진이 됐던 이 경기장 많은 국민들 팬들이 또 찾아올 텐데요. 과연 이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이 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상황들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이제 3월 18일 오후에 바로 합류를 할 것 같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 류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하루 뒤에 합류를 해서 아마 훈련을 하고 맞춰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팀이 또 어떻게 준비하고 태국전을 치르게 될지 대표팀에 관련된 최신 소식들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